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 진행형.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씨.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실님께서 가운데 앉으신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직접 발제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지난 하이브리드 편은 제가 발제를 해서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독실님께 부담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네네. 그렇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댓글이 뭔지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게 많이 있던데. 댓글이 네네. 진짜 많이 보셨죠? 달렸어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고 있는데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댓글이 가공사유님께서 영상에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편. 이렇게 원조를 뛰어넘기 위해 길을 돌아서 개발해 왔는데 이제는 원조 이상의 연비와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너무 쓴 단어 보람있네요. 아니겠습니까? 청출어라. 그렇죠. 맞나요? 제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린 같은 한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댓글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로운 집안일 친구가 생겼네요. 설거지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는 자고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운전하면서 들으시고 빨래하면서 들으시고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로도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지만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팟빵으로도 매주 네. 한 편씩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우리 독실님께서 네. 너무나도 열심히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 S. 네. 네, 뭐죠? 맞습니다. S입니다. S? 네, ESS. 자, ESS.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고 네. 사실 네.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도 그렇죠. 저장했잖아요. 우리 뭐 그렇죠. 워크맨도 듣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 현대진행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그 수소차 편에서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나와서 이제 남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사실 그냥 없어져 흘려보내지 버리니까 않으니까. 네,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떤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ESS가 약간 부족해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인 전기 사이에서 어떤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 ESS는 말 그대로 그냥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대한 배터리, 전기를 좀 가득 이게 담아두는 댐 같은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럼 듣자마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 다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충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충전지들. 건전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음. 그래서 전기가 남을 땐 저장하고 네.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선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미래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래서 요거를 저장까지 해야 된다 그쵸. 해서 전력 자산이 이제 4번째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생각은 드는 거죠. 왜 갑자기 지금? 그렇죠. 음. 이게 AI 시대 데이터 센터 얘기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네네,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분명히 마찬가지겠죠. 에너지가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에너지가 거의 안보자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신재생이며 뭐 과거의 전통 에너지며 가릴 것 없이 네네. 되는 거라면 다 끌어다 쓰고 뭐든지.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심지어 네. 이제는 그렇게 다 가동률을 줄이고 없애는 원전까지 다시 구동을 시키려고 맞아요. 하고 건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AI 말씀하신 게 네. 좀 너무 정확한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AI가 데이터 센터 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건설해서 만드는 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에너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려 10년 뒤에 우리가 네. 좋은 발전소 지어줄게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럼요. 그럼 당장 어떻게 쓸 그렇죠. 거냐. 바로바로. 어떻게든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돌려줘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저장이 안 돼요.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ESS라고 하는 대규모를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랑 비슷하게 미래에는 항상 뭐가 되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 화력 발전 팍팍 지어가지고 그냥 팍 하면 되잖아라고 네네. 하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도태됩니다. 그쵸. 이제 또 국경세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뭐 네.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간헐성이에요. 태양은 떴을 때만.
그렇죠. 구름 끼면 전력량이 줄어들고 바람도 불 때만. 바람도 불 때만. 그리고 네. 굉장히 상시 분다고 생각해서 북해에다가 영국의 저 위쪽에다가 유럽에선 북해에다가 졌는데 아니 기후가 변하니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네. 맞아요. 그때 문제가 네. 생기기도 했었죠.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계속 너무 구하가 심하게 돌아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아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재생에너지는 너무 간헐적이다. 맞아. 결국엔 안정적인 전원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 저장을 그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막 떠오르는 기술 중에 하나가 ESS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양한 네. 에너지원 중에서 사라질 에너지원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에너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수소나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원전 중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그쵸, SMR SMR.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ESS가 필요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 계속 같이 가는 기술인 건지. 일단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ESS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SMR 지어줄게 20년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SMR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전력량을 조절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원전들이에요. 원전들은 만약에 전력이 좀 필요하지가 않아서 전력을 좀 적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체르노빌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겠지만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출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SMR만으로는 조절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생에너지를 갖고 채운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으로 계속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그쵸. 만약에 네네. 빠지직하는 순간에 거기 있는 5만 개의 GPGPU가 고장이 난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전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네. 전력이 잠깐 모자라졌어. 셧다운 되기 전에 그렇다면 내가 하고서 착 밀어주고 전기가 좀 남는 것 같아. 그럼 제가 탁 저장하면서 네네. 이렇게 거대한 뭔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 무정전 전원 장치 UPS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수소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수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효율이 떨어져요. 네. 수소로 변환하는 건 손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변환을 해놓으면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티고 많이 버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네. 근데 배터리 시스템 자체의 어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버티긴 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충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또 수소의 경우에는 또 이동이 쉽기 때문에 수송이 쉽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사고 파는 것도 쉬워요. 근데 배터리는 좀 어렵죠. 배터리 무거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항공 운송도 안 되고.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한 개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은 적잖아요. 네. 근데 네. 마트에 가면은 정말 배터리가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를 만들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면은 티끌모아 태산처럼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ESS라는 개념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길래? 네.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는요 물질이 아니고 전자는 물질이잖아요. 전자만 모은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기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가스 모으면 되죠. 네. 물도 채워 놓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잘 닫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전기는 전자가 전기인 게 아니고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기라고 해요. 그럼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라는 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뭔가 흐르고 있을 때 그쵸. 그 정체가 명확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존재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전자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흐르는 걸 전기라고 불러요. 그럼 흐르는 걸 모아놔라. 네. 라는 건 불가능하죠. 모으는 순간 흐름이 멈추니까.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유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저장이 배터리 되는 거지? 개념으로 돌아가서 ESS의 배터리를 쓰면은 네. 이제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네. 전기가 나오는 원리가 그렇죠. 그 분리막을 사이로 이동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흐른 다음에 네네.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는 거야? 그 내부에 전류를 가두는 게 아니고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네. 태양의 햇빛을 모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햇빛은 지나가면 끝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과를 만들어 놓잖아요. 동일하게 전기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터리 충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전기의 흐름으로 화학적 작용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체의 저장은 불가능하다. 붙잡아 놓은 화학 에너지가 그 전자인가요? 전자? 그게 배터리가 배터리 붙잡아 놓고 있는 붙잡아 건데 놓고 있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화학 작용으로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화학 그리고 작용으로 기본적으로 붙잡고. 양쪽에 이제 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연결되지 않으면 네네. 흐름이 유지되지 않고 말하자면 그 텐션이 가지고 분해될랑 말랑 분해되고 싶어 하는데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전기를 쓴다. 그러면은 연결해주면 이제 이쪽에선 말하자면 이게 분해가 되고 여기서 합성이 되면서 네네.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물질로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배터리 내부에서는 물질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배터리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문제는 국가 전력망 전체는 동시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저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놀라워요. 네.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조절해야 돼요. 심지어 밤이 됐어요. 네. 사람들이 전기를 안 써요. 근데 괜찮아. 나는 뭐 능력 있으니까 하고 뿡뿡뿡뿡 계속 발전소 돌리면 이거 망가집니다. 밤에는 전력량을 줄여야 되고 예를 들면 여름에 정말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네네. 사람들이 에어컨 다 틀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전력량을 늘려야 돼요. 이걸 계속 조절해 주는 게 발전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나마 했는데 네. 이제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다시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SS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미래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근데 과거도 있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럼 ESS 같은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 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 네, 물이 계속 흐르면서 여기서는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 발전기의 전기를 누군가 써주질 않아요. 네네. 그러면 고장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정지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전기로 내려온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그거를 왜 해주냐? 남으면 안 돼서 그래요. 전기가 남으면 고장 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되게 원초적으로 보이지만 왜냐하면 위에 높은 곳에 있는 물 에너지 자체가 그 포텐셜이 나중에 전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든 물의 위치 에너지 저장은 똑같은 저장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혹시 써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대학 때 심야 전기 보일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밤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전기를 일정하게 돌릴 때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물탱크인데 단열이 된 물탱크를 위에다 놔두고 밤에 그걸 데워 놓는 거예요. 그 전기를 써서 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이 전기 끊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밤에 데워놓은 그 물로 낮에 샤워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게 계속 유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잘 이제 그 단열재로 보존돼 네네. 있는 거고 이것도 말하자면 열 에너지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어차피 열 에너지로 뜨거운 물을 쓸 거니까 네네. 미리 저장해 놓는 개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ESS라고 했을 때 거대한 따뜻한 물탱크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래 현재의 주류는 당연히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해요. 즉각적 반응이요? 리튬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서 네.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 한 3분 정도 예열 시간이 기다리지 않아도 필요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전기가? 그렇죠. 전기가 바로 나오고 충전도 바로 시작하죠. 충전할 거면 1분 정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망간 건전지 형태로 만약에 2차 전지로 해갖고 ESS를 한다라고 하면 여의도 면적 정도 되는 거를 리튬 전지로 덮으면 되는 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배터리로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리튬 전지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뀔까요? 그래서 배터리는 효율은 좋은데 네.
정말 완충 상태로 오래 보존하면 스스로 빠지는 것도 있고 열도 발생하고 위험하고 화재 한번 발생하면 끝장이 날 수도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용량을 오랫동안 저장하기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 방식을 다시 쓰는 거죠. 배터리 안에 화학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로 다시 만들거나. 근데 수소가 좀 만들기 어려우니까 암모니아도 생각합니다. 암모니아는 NH3인데 보면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어요. 네네. 충분히 그것도 높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해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중동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오고 싶어. 그러면 송전망을 깔 수도 있지만 암모니아 형태로 응축해 놓은 거를 그 암모니아를 우리가 사와도 돼요. 요즘에 그 암모니아 선의 발주가 맞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로 변환해서 저장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주류가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P2G라고 하더라고요. P2G. 파워 투 가스입니다. 가스. 이상하죠, 그죠? 저희 V2G 가스. 생각했었어요. 암모니아 그렇죠. 가스. 파워 투 가스. 전력을 파워 투 가스로 만들어 놓는다. 네. 그래서 효율은 낮아요, 분명히.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저장하면 계절을 넘나들 정도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고 보관도 가능하고 운송도 쉬워지는 형태가 된다. 그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네. 강원도 삼척시가 약간 이렇게 수소로 저장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그런 수소를 보관하는 이런 탱크들 시설이 있고 잉여 전력을 수소로 바꿔서 보관하는 거를 실제로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해봐야지만 그 그쵸. 기술도 얻는 네네. 거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실님, ESS에는 어느 정도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다른 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찾아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네. 공학적으로 이게 기업에서 어떻게까지 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진짜 대형 ESS 플랜트를 만들고 있어요. 대형? 네, 대형 정말 얼마나 크죠? 2,500메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분량이 되는 것들을 태양광으로만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밤에는 못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뭘 하냐면 ESS를 어마어마한 양을 때려 붓는 거고 상상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여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부피를 환산해봤더니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정도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쫙 닦아는 겁니다. 그렇게 큰 게 어마어마하다. 사막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주나 뭐 월정리나 ESS 계약을 따내서 하게 되면 작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네네. 이 기술을 가지고 확대하는 건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하는 거냐? 결국에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환경. 네,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네네. 그 내부에는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이런 금속 덩어리가 많은데 그냥 버리는 거는 환경 오염도 어마어마하게 만들 맞아요.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요게 불이 나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잘 분리하지 않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랩탑도 마찬가지고 네네.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막 부시진 않지만 10년 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나 많은 폐 배터리들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그냥 네. 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여기저기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폐 배터리는 환경 때문도 있지만 안전 때문이라도 무조건 다시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쓸 수밖에 없다.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한 ESS를 UB ESS, 그러니까 Used Battery ESS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당위 중에 하나는 네네. 환경과 안전 때문이다라는 네. 거죠. 일단 이게 완전하게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ESS 하면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 다들 전기차 기업으로 네네. 알고 계시는데 네네. 전기차로 돈 벌기 전부터도 ESS 쪽에서 돈 많이 벌고 있고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봐도 전기차 쪽 뭐 비중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캐즘 얘기까지 나옴에도 네.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이 ESS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ESS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그리고 이미 지금부터 얼마나 유망한 산업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차랑 연결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미 네. 기존의 인프라가 너무 ESS에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만 그런 전기차가 없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갈 거면 ESS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ESS 얘기를 하냐. 나는 네. 지금 뭐 기후 이야기를 듣는 줄 알았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전기차 그 자체가 커다란 배터리입니다. 엄청 큰 배터리를 그쵸. 가지고 다니잖아요. 엔진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가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의 그 배터리를 우리가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죠. 아, 맞아요. 뒤에 보면 다 220V 플러그 단자가 네. 다 있어요.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듯이 전기차를. 전기차를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V2G라고 해서 V2G. Vehicle to Grid. 근데 Vehicle인데 분명히 차량인데 네. 네. 이걸 여기서 말하는 그리드는 이제 전력망을 얘기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네.
차량 자체가 단순히 뭐 내 거 랩탑을 충전하는 용도가 아닌 국가 전체에서의 어떤 그리드 안에 국가 네. 전력망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망에 연결을 해놔서 네네. 예를 들면 뭐 잘 때라든가 차량 우리 네.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꽂아놓고 어떤 스마트하게 이거를 잘 제어만 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모든 자동차들이 네. 필요하다면 피크 타임이 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수많은 전기차들이 네네. 그리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따라라라 하면 다 같이 가. 그렇죠. 그 순간에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차가 전기를 소비만 했었다면 네네. 이제는 전기를 공급도 하고 그만한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이런 기술들까지 가고 있다. 움직이는 발전소네요. 맞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어떤 퀴즈요? 네네. 선물 있나요? 네네. 자, 전기차 한 대가 저장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비율을 들어서 한번 한 대가 완충이 됐어요. 네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꽉 찼어요. 꽉 찼을 때 사용하는 음. 그냥 가정용으로 따지면 전기차 한 대로 네네. 한 3일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진짜? 커요? 전기차는 아니에요? 한 6시간 달리면 끝나는데 3일이나? 아니 우리는 전기차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뭔가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예. 자잘하죠. 저는 전자레인지 정도? 어디선가 일주일치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기네요? 네. 오. 차 한 대를 완충할 때 아닌가 들어가는 봐요. 전기량이. 독실님 표정이. 사실 아니어야 재밌는데 그렇죠. 맞추면 좀 그런데. 정말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탁 맞춰버린다니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전기차 한 대에서 70에서 10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완충됐다라고 하면 네.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이 약 하루에 보통 10에서 15kWh 정도 돼요. 네. 이건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기차 한 대로 일주일 동안 살 정도의 전기가 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수만 대를 이 그리드에 연결하는 기술이 들어가고 네네. 동의를 하고 이제 구도 시작하고 이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어떤 리저브된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몇 개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네. 우리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네. 산업 전체가 이걸 갖게 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는 지금 피크 타임이니까 전기를 좀 절약합시다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전기차 조금 스테이션에 꽂아주세요. 네네. 그리고 그 피크만 지나면 다시 좀 충전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에 제가 그 중국의 한 자동차 제조사 본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의외로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ESS를 지금 개발하고 또 상용화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를 하고 거기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이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2월 말에 제주에서 아이오닉 9이나 EV9 보유 고객 대상으로 국내 첫 V2G 시범 서비스를 오. 진짜 하네요. 시작한다. 네네. 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인 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향후에 이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후부터는 폐배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단 엄청나게 말이죠. 나오죠. 근데 이거 잘 좀 활용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일석이조가 딱 이런 거예요. 그 폐배터리를 가지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쓰겠다라는 게 UBESS입니다. 너무 좋네. 그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선 폐배터리예요. 네. 근데 성능이 한 7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입장에서 1000km 갈 수 있는데 700km 가는 거 아니야? 700km 난 탈 수 있는데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용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저항이 증가를 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 똑같은 거리를 가도 더 많이 전류를 사용하고 열도 나니까 또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급가속이 예전만큼 안 된다든가. 그래서 예전에 CD 플레이어 혹시 써보셨습니까? 네. CD 플레이어는 전류 많이 먹잖아요. CD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CD가 안 돌아요. 그 배터리 꺼갖고 리모컨에 끼면 맞아. 옛날에 그렇게 한 많이 2년 했어요.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폭발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자동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렇죠. 조용히 전류를 잘 보관만 해주는 ESS용으로는 폐배터리라고는 하지만 정말 새로운 그 정도면 충분한 배터리가 활용을 나오는 해야죠.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네. 배터리 팩들을 잘 수거하고 네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맞춰야 돼. 어떤 거는 90%, 어떤 건 수명이 80%, 어떤 거는 뭐 전압이 좀 다르면
문제가 생기고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이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선정해서 다시 잘 패키징을 해서 그걸 갖고 ESS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UBESS, 유지드 배터리를 사용한 ESS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것조차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거는 네. 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음. 다른 거랑 조화가 너무 안 맞아서 심지어 뭐 화재 위험까지 있을 네네. 거 거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만 다르게 보자면 네. 그 히토류가 국가 전략 자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걸 또 히토리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뽑아낼 수 있죠. 음. 잘 갈아서 그럼 다시 검은색 그 블랙 파우더라고 오. 부르거든요. 그럼 블랙 파우더가 됐지만 이 내부에 뭐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필요로 했던 네. 그 금속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아. 다시 화학적 처리를 해서 다시 뽑아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500만 대, 1000만 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리튬부터 여러 가지 어떤 히토류를 다른 나라에 네. 크게 기대지 않아도 안에 있는 걸 갖고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거 재활용을 비용을 확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나요, 지금 혹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인 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재활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은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산업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거는 네. 초반에 1차적으로 잘 걸러내고 하는 기술이 마지막 수율을 많이 결정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네네. 연구를 하고 있고 너무 사람이 하는 노동 집약적인 거는 사실 네. 이게 깨끗한 기술은 아닐 그쵸. 수 있잖아요. 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술 개발들도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다. 맞아요. 심지어 그래서 재활용 배터리를 그 도시 광산 개념으로 얘기해요. 아, 도시 그렇죠. 광산. 도시광산. 여기서 그러네요. 직접 우리가 휴대전화 뭐 이런 음. 것도 다 분해가지고 그거 다 맞아요. 부품 재활용하고 네네. 재사용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차량용 배터리를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근데 진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상정을 해야 돼요. 그때 충전소에 ESS를 붙이는 구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석유의 경우에는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차가 많이 있어도 탱크 안에 있으면 그냥 네. 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력은 좀 다르거든요. 전기차가 줄줄줄줄 서 있는데 시내 서울 시내예요. 네. 충전소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피크 타임인데 전부 다 충전해야 돼 아. 끌어쓰기 시작해. 어떤 발전소도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전할 때만 충전하지 평소엔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충전소에 뭐가 있냐면 거대한 ESS들이 있어서 피크 타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충전을 할 때 일단 전력망뿐만 아니라 ESS에서 뽑아서 충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이 됐어. 아무도 충전 안 해. 그럴 때 좀 저렴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그 피크 저감이라고 하거든요. 피크 칠 때 버텨주는 게 전력망에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 피크 칠 때 버텨줄 수 있도록 그럼 앞으로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는 시대에서 충전소 근처가 얼마나 전력 소모가 극심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ESS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충전소 연계형 ESS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다. 지금뿐만 아니라 한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인 거죠. 거의 1+1 개념으로 따라가야 가장 이상적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충전소 옆에는 저장 장치가 따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배터리를 뭐 재사용을 하던 재활용을 하던 다시 사용한 배터리를 걷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죠? 사실 이 배터리가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지만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이 네. 충격을 받아도 안 되고 음. 열에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에 현대글로비스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는 아마 현대차그룹에서는 물류를 책임지는 맞아요. 그 뉴스에 보면 수출 장면 보면은 커다란 자동차 싣고 가는 네. 운반선에 이렇게 글로비스 써 있는 거 볼 맞아요.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인 게 전용 회수 용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까지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플랫폼 용기라고 하는데 절연 소재, 전기가 통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서 누전도 예방하고 다양한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조절식으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막 50개를 막 쌓아갖고 다니면 너무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 절대 무게가 안 있으니까. 갑니다. 네. 하지만 이 용기에 담을 경우에는 다단으로 쌓을 수가 있어서 11톤 트럭 기준으로 최대 17개의 폐 배터리를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네. 특허를 냈으니까 네. 만약에 이 기술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걸 개발하느니 그러니까. 그걸 이용료를 내고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맞아요. 뭐 전체로 산업 규모가 확장될 수 있고 지금 이미 전 세계 신차 판매 20%가 PHEV 포함해서 네. 전기차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 또 현대진행형 오늘은 ESS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오래 사용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똑똑하게 몇 번의 그 사용을 거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는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수소 모빌리티랑도 연결이 될 수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램이라 현대 로템 같은 그룹사는 지금 이제 기차 같은 쪽을 개발을 하고 네. 있는데 수소 전기 열차나 수소 트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교통수단에 정차하는 역 혹은 차량 기지에 ESS가 있어서 네. 남는 전기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꺼냈을 수 있다면은 전체적인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앞으로는 전기의 사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기 사회의 기간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될 건지 우리가 약간 이번 음.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고 네. 투자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네네. 관점이 하나하나의 자동차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되지 그럼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재밌고 더 깊은 모빌리티 기술 이야기로 찾아올 건데 네. 다음 시간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조금 더 뭉개고 네. 지금까지 이독실 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